안녕하세요. 주연 캘리그라피입니다. 한 글자부터 시작해서 문장을 표현하는 4단계로 구성을 해보았었는데요. 한 문장으로 가는 연습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단계로 가는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게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세 번째도 곧 나올 예정이니 영상과 함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한 글자로 시작해서 4글자 단어까지 연습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방법으로 연습해보는 게 좋을지 문장 쓰기 전 단계로 글씨의 크기, 획의 굵기, 자음과 모음 사이 간격 등 천천히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글자 연습하실 때 글씨의 획, 굵기 일정하게 하시면서 전체적으로 같은 크기 그리고 같은 굵기를 유지하려고 해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단어로 할 때도 이어서 다음 글자가 또 오더라도 글씨의 굵기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도록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글씨, 같은 굵기 이렇게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쓰다 보면 허획이 생기죠. 자음에서 모음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지면에 살짝 이어지는 선, 이것이 허획인데요. 이렇듯 자음 따로 모음 따로 쓰는 것이 아닌 다음 획으로 이어지도록 연결해서 써보세요. 처음에 단어 연습을 하실 때는 글씨 크기와 굵기를 일정하게 가지고 연습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라면이라고 써볼게요. 시작하는 글씨가 이 정도 그리고 굵기라면 다음에 오는 글자도 연습하실 때 웬만하면 같은 굵기로 그리고 바르게
굵기와 크기를 일정하게 가져가면서 나란히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문장 쓰실 때 굵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단어 쓰실 때는 자간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가까이 붙여서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떨어지거나 너무 가까이 붙여져도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또 소중이라고 쓸 때요. 바짝 붙여서 이렇게 붙지 않도록, 이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는 쓰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로,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 이렇게, 자, 이렇게 공간을 너무 붙여서 쓰지 않고요. 이렇게 조금 공간을 두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글자를 위치를 너무 밑에 맞추지도 말고 글자와 글자가 가운데로 놓일 수 있도록 공간을 보시면서 긴 글자, 짧은 글자, 이렇게 글씨가 사실 이렇게 길이가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 가운데쯤 놓일 수 있도록 써주시는 게 가장 보기 좋습니다. 굵기를 일정하게 가져가고요. 자간, 글자 사이 간격도 일정하게. 이때 산자는 만약에 이런 산자를 썼으면 예를 들어서 산자를 이렇게 썼으면 두 자와 산 사이에 간격이 생기죠. 이렇게 빈 공간. 뭐 그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보이려면 공간을 적절하게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산자를, 니은을 좀 더 굵고 넓게 쓰는 니은으로 바꿔주기도 해요. 자, 그 다음 여름밤. 여름밤에서 름자가 길게 보일 거예요. 받침도 있고 해서. 그러면 여름밤.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미음자를 조금 더 갖고 와서 공간을 조금씩 너무 떨어지지 않는 범위로 써주는 게 좋겠죠.
단어 쓰기를 할 때요. 보통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글씨를 가운데로 지나가게 써주면 되거든요. 짧은 글, 세자는 받침이 없는 거라서 이런 정도의 크기라면 벽자는 조금 더 올려서 써줘야 받침까지 요 중앙으로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배열, 이렇게 해서 짧은 글씨는 짧게, 긴 거는 길게 해서 중앙으로 맞춰보는 연습을 하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푸른 언덕인데 요 사이 공간이 보이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면 단어가 하나의 푸른 언덕으로 보이지 않고 푸른 언덕 이렇기 때문에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요. 바로 붙여서 이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른자 같은 경우는 글씨의 모양상 좁은 간격이라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넓혀주면서 쓰면은 공간을 조금 더 비슷하게 배열을 할 수 있고요. 언덕 같이 가면 되고요. 밑에 코스모스 같은 경우도 받침이 없는 글자라서 비슷한 간격으로 써주되 너무 동일한 느낌으로 써주지 않도록 스 느낌은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단어 연습의 시작은 바르고 곧은 획으로 쓰면서 글자 수가 늘어나는 단계로 갈 때는 글자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글자의 위치는 중앙에 기준점을 두고 쓰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시고 다음에는 한 줄 문장 쓰기도 익혀볼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어 연습을 잘 하셨죠? 제가 들꽃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면서 얘기해 볼게요. 들꽃이라고 써봤는데요. 들꽃 이렇게 굵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죠. 그래도 여기서 단어는 들꽃으로 보고 그 다음 처럼이라는 글씨를 써볼게요. 이렇게 쓰는데요. 이 굵기, 이 굵기 점점 더 뒷부분이 더 가늘어지고 있는데 굵기를 첫 시작은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자, 이렇게 처럼이라든가 은는 이가 을을 이런 것들은 조사잖아요. 주어 뒤에 오는 조사 이런 건 쓸 때는 조금 더 앞에 있는 주어 이 단어보다는 조금 더 들어서 굵기를 다르게 써줄 거예요. 또 다른 거 써볼게요. 서툴더라도, 얘는 시작은 서툴더라도 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작했다면 그 뒤로 오는 더라도 조금씩은요 들어서 굵기를 가늘게, 얘네들보다는 다르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가지고요. 너와 함께한 이런 것도 너와 함께한, 조금 더 함께하는 너 뒤로 온
느낌으로 써줄 거예요. 굵기 변화가 생기죠. 이렇게요. 점차 뒤로 가늘어지고 있죠. 굵기가 차이 나죠. 이렇게 써도 문장에서 읽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좀 더 뒷부분이 가늘어지면서 변화 있게 보이기도 해요. 띄어쓰기가 하나 있는 정도 문장을 써볼게요. 지금 첫 문장도 주어, 맨 처음 시작하는 건 1번 느낌으로 굵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조사는 조금 더 떨어지게 표현하고요. 다시 이어질 건데 여기서 굵기가 여기 있는 굵기가 나오지 않도록 2번 정도 굵기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불어오는 곳 하면서 끝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지 않고 쭉 연결해서 흐름 있게 뒤로 끝나는 느낌으로 써주는 게 좋고요. 또 다른 것도 써볼게요. 어디서 왔을까? 이런 정도는 비슷하게. 여기가 단어가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시작은 굵게 조금 시작하더라도 이렇게 가고요. 띄어쓰기 있는 것처럼 다시 이렇게. 그래서 띄어쓰기는 하진 않지만 묶어서 생각하면 돼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요. 굵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띄어쓰기는 생각하면서도 쓰지는 않고요. 자, 여기서 첫사랑 이 부분을 같이 가서 다 굵어져도 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뺐고요. 입니다. 다시 끝나는 입니다는 굵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뒷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써주고 있어요. 첫사랑입니다. 이렇게요. 굵기 변화가 그냥 일어나지는 않고요. 단어는 한 덩어리로 보이게 굵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쓰고 전체적인 단어와 조사가 섞여 있는 문장은 굵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 하나 써볼게요. 이런 한 줄을 쓸 때는요, 좋은 이쪽에서 크게 굵기를 가장 굵게 시작을 해서 단어들은 조금 더 굵기를 이런 정도로 갈 거예요. 사이사이에 있는 조사들은 조금 더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도 단어들이 잘 읽어질 수 있도록 써주면 돼요.
또 다른 것도 써볼게요. 자, 여기서도 그대는 이렇게 묶어지고요. 어디서 왔을까? 이렇게 읽어지시나요? 조사가 굵기가 가늘어지기 때문에 다시 띄어쓰기 하잖아도 어디서 이렇게 읽었고요. 자, 여기서 비슷해지긴 하는데 어디서 왔을까? 더 이어도 되고요. 조금 더 달라져도 되지만 이 끝문장은 항상 앞에 있는 굵기보다는 가늘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유지해 볼 수 있겠죠. 또 써볼게요. 여기 문장도 너와 함께한 요거 다시 함께한 이렇게 가겠죠. 시간이라서 이렇게 띄어쓰기로 읽어질 수 있도록 굵기 연습은 해야 되는데요. 쓰다 보면 굵기, 단어는 한 이 정도 굵기, 조사는 이 정도 굵기 이렇게 좀 정해져 가거든요. 왔다 갔다 굵기가 조금 더 유지가 안 되면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서 이렇게 읽다가도 눈에 자꾸 어색하고 걸리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가려면 굵기, 필압 조절이 좀 필요하죠. 자, 이렇게 첫 시작하는 글자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으로 갈 때 굵기 변화가 자연스러워야 하고 글씨 크기도 조금씩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필압 조절하면서 글씨 크기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이런 방법으로 연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한 글자 단어부터 한 줄 문장 쓰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월의 시작도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 캘리그래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줄 문장 쓰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었는데요. 그에 이어 오늘은 한 줄 문장의 구도 잡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줄 문장의 구도를 익혀두시면 좀 더 긴 문장도 그에 따라 적용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 줄 문장 먼저 써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 줄 문장의 구도를 잡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강조할 부분을 찾는 건데요. 글귀에 따라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할지 작은 위로를 결정할지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빛나는 별들 이렇게 해서 또는 작은 위로 이 부분을 강조할지 이 부분을 강조할지 그거에 따라서 또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강조할 문장의 어느 부분 또는 단어를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문장일수록 문장으로 강조를 좀 하거든요. 아니면 짧은 문장일 때 단어를 위주로 해도 좋고요. 강조해도 되고요. 그래서 빛나는 별들의 작은 위로를 한번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한번 써볼게요. 지금 문장 같은 경우는 이 첫 줄에 강조를 했기 때문에 강약이 보이죠. 반대로 또 써볼 수 있어요. 작은 위로를 강조하고 빛나는 별들의를 조금 더 작게 써볼게요. 이렇게 바꿔서 써볼 수 있겠죠. 강조하고자 하는 글씨에다가 좀 더 크고 굵게. 이때 주의할 점은 굵은 글씨와 작은 글씨 어떤 비율, 보기 좋은 비율을 찾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작거나 또 너무 강조한다고 너무 커지거나 하기보다는 적절한 관계로 두 가지 굵기를 조정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쓴 걸 가지고 제가 더 설명을 드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쓰고 나서는 잘 된 것도 있지만 조금 이건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렇게 단점이 되는 것들, 좀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오히려 설명해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아까 정해져 있는 짧은 문장 속에 강조할 부분을 빛나는 별들의 라고 정하고 나서 작은 위로 글씨 크기 정도 이렇게 넣어봤는데요. 중앙의 배열로 위아래 공간 잘 보고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단점이 뭐냐면 너무 획을 이런 부분 너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쓰시다 보면 어떨 때는 획이 좀 많아진다, 좀 길어지는 게 많다 그러면 어떤 부분은 좀 짧게 끝나고요. 한 부분에서만 강조할 수 있게 이런 획이 좋겠죠. 여기 좀 짧게, 여기 길게, 또는 여기를 길게 쓰면 이 부분은 좀 짧게. 그래서 너무 글씨 많은 획들이 길게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에서는 강조하는 글자의 느낌과 작은 글씨로 나누어서 연결을 한 구도이죠. 조금 더 유연성 있게 생각해 보면 어디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획이 좀 더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데요. 공간을 활용을 많이 잘하는 게 좋거든요. 아까 썼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위아래 공간이 많이 남은 좀 작은 가로로 넓기만 하고 세로로 내려오는 획이 좀 없는 편이죠. 그것보다는 좀 더 길게 확장되게 공간을 많이 쓰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많은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별 강조하면서 획을 내리면 공간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는 점이 좀 좋게 보이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가로로 조금 더 써볼 때는요, 아까 이렇게 납작하게 보이는 것보다는요,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해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간 활용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보단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늘려서 표현해 보는 것도 좋고, 오른쪽으로 살짝 끝나는 식으로 만들었죠. 네, 이 방법이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 문장은 강조하는 부분의 글씨 굵기, 그리고 크기, 작은 문장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반대로 조금 써봤는데요. 작은 위로라는 글씨의 느낌이 좀 더 와 닿으면 이렇게 방법으로 바꿔서 강조를 이쪽으로 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꼭 뭐든지 강조와 강약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쓰시다가 너무 글들이 작아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글씨 크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정도로 강조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 문장도 작은 위로가 강조되어서 쓴 문장이죠. 그래서 작은 위로 그리고 작은 글씨로 세로 글씨로 내려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써봤어요. 이때 작은 글씨와 큰 글씨가 한 문장이기 때문에 강조는 이렇게 하지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다거나 작은 위로가 여기 있고 이 작은 글씨는 또 너무 멀리 있는 건 조금 한 문장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어지도록 옆에 배열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가지 구도 만들기를 해봤는데요. 강조할 문구만 찾아도 구도 잡는 1단계는 시작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열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도 켈리와 함께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연 캘리그라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한 글자 단어부터 한 줄 문장까지 연습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전체적인 배열을 조화롭게 하기 위한
구도 잡는 방법, 또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각 단계별 세세한 설명이 더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크게 4단계로 나누어서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도까지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 창작하는 단계에 이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도가 쉬워지는 연습 방법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제 쓰고 싶은 글귀를 우선 길이에 따라서 서너 줄, 줄줄이 이렇게 일정하게 써보고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문장을 나눠볼 건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시각화하는 점에서 글귀가 더 전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강조하는 거 하나,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된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이렇게 나눠서 자,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으로 강조가 되고 이 부분이 조금 더 작게 써져있죠. 반대로 쓰게 되면 이런 부분으로 보일 거예요. 이 부분이 작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면 된다라고 강조하면서 쓸 수 있죠. 지금은 구도가 그냥 안정되게 가로줄로, 가로 배열로 중앙에 맞춰서 쓴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죠. 이렇게 먼저 해보는 것도 기초 부분에서는 좀 필요하고요. 2단계를 이제 넘어설 때는 바로 눈에서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난 이 부분을 강조할 거야, 아니면 이 부분을 강조할 거야. 이렇게 정한 걸 가지고 제가 어제 수업하면서 했던 부분인데요. 어떤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구도는 한 번에 만들어진다기보다는요. 어떠한 절차. 그렇다면 지금 강조를 이 글씨로 해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제 설명하면서 쓴 글인데요. 그 길을 계속 해서 가면 된다라고 쓰고 나서 전체적인 구도가 괜찮은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윗부분에 남는 공간, 아랫부분에 남는 공간, 그리고 전체적인 글씨가 크기가 잘 들어왔는지 그것도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굵기를 이 정도 쓰면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작은 글씨는 이 부분에 넣어야겠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거죠. 그림뿐만 아니라 구도 잡을 때도 어떤 스케치를 좀 하는 게 좋거든요. 내가 하려고 하는 방향을.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바꿨어요. 그에서 길어지고, 그리고 좀 더 굵기를 주면서 아까 설명하면서 쓰는 거라서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채우고요. 그래서 굵기를 조금 더 준 거와 그 다음 이제 올바르다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가늘게 썼죠. 자, 이런 절차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어디서 시작을 하든 시작을 해도 좋아요. 그냥 과감하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길이라는 걸 길게 획을 빼고 나니까 어느 정도 형태가 만들어져서 계속해서를 넣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떠한 글귀를 먼저 시작을 여기서 했다 하면 거기에 생기는 이런 부분, 이렇게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 안에 넣어보면서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쓰고 가면 된다를 옆에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밑으로 내리면서 또 획이 생기죠. 이렇게. 사실 그래서 완전히 구도를 잡을 때 어떻게 써야겠다라고 계획을 하고서 쓸 때도 있지만 우연히 쓰다 보면은 그 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그냥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써서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라서 제가 어제 수업 부분에 만들어진 구도를 설명드리고 있어요. 자, 이거는 크기를 중간에 딱 중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중간이죠. 크기를, 그래서 이 줄을 가운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 중심을 잡는 그런 구도거든요. 글씨가 많아지면 이런 문장으로 이런 구도로 왔다 갔다 쓰면은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안정돼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쪽으로, 한 번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맞춰 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볼 수 있고요. 지금 이거는 아까 제가 쓰고 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기는데, 사실 구도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한 번에 완성도 있게 높게 쓰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또 그렇게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부분, 제가 지금 길을 먼저 쓰고 나서 여기에서 조금 더 모자랐죠, 공간이. 그래서 그냥 여기 겹치게 썼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다시 수정하는 것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앞으로 나왔다가 뒤로 가는 이런 구도로 써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남는 공간은 비슷하게 남게 되고 위아래 공간을 좀 보고 가운데에 놓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 이 문장은 강조하는 문장이 먼저 쓰여지고요. 조금 더 가벼운 글자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구도로 써볼 거예요. 안정되게 쭉 무겁게 깔아주고 위에서 가볍게 내려오는 이런 구도, 이렇게도 써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요. 문장을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 상태로 쭉 써보고 나서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큰 글씨와 작은 글씨로 조금 더 분리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런 다음에 큰 글씨를 어떤 식으로 강조할지에 따라서 지금 한 5가지 정도 해봤는데요. 시작하는 위치를 좀 정해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쯤 그 길을 해서 내려오면서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또 이거 같은 경우는 그 길을 하고 써봤는데 길자에 의해서 어떤 형태가 조금 더 생기는 그런 위치가 또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리을자에 의해서 조금 더 위치를 조정하면서 내려오는 그런 구도도 있을 거고요. 안정적으로는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을 잡는 그런 구도 방법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은 세로 글씨와 가로 글씨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밑에 부분에 좀 더 큰 글씨로 무게중심을 잡아주고요. 세로 글씨가 가볍게 작게 위에서 내려오는 글씨로 써주면 조금 더 보기에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구도를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도 잡는 과정까지 모두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 단계인 구도를 잘 잡는 방법은 무엇보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겠고요. 여러 번의 과정을 통한 수정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멋지게 표현하기 위한 과정인 구도 잡는 연습으로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